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0대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3억 원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놀라운 반전과 함께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이야기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정심 할머니에게서 시작됩니다. 정심 할머니는 올해 73세로 젊은 시절부터 30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파시며 딸 하나를 키우셨죠. 5년 전에 은퇴하신 후로는 서초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참 평범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운동을 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가끔 딸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오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정심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적금 만기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은행 서초지점에 갔어요. 정말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였죠.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며 적금이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작년 11월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 주택담보대출? 자신은 절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집은 이미 10년 전에 남편이 살아계실 때 대출을 다 갚은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우리 집은 이미 다 갚았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는 할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할머니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어요. 게다가 보증인까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식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맞는데 자신의 서명도 맞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 치매가 오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일을 기억 못할 리는 없는데 은행 직원은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대출은 작년 11월 15일에 실행되었고 매월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상환 계좌가 할머니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가족분 중에 어머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 봤지만 그런 일을 부탁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 몰래 이런 일이 진행된 걸까요? 할머니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증일란에 써진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나와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대출, 그리고 그 보증인의 이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계심을 가지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왜 저를? 청년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라고 합니다. 혹시 방금 은행에서 나오신 거죠?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이상한 일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계세요. 저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윤호의 진지한 표정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모습을 보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윤호는 자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할머니, 저는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에요.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실 할머니 같은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서 은행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해서 말을 걸게 된 거예요. 윤호는 태블릿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70대 할머니, 집 잃고 노숙자 전락, 가짜 서명으로 재산 탈취, 80대 노인 자살, 부동산 사기단, 노인 타깃 집중, 치매 핑계로 재산 가로채, 가족도 믿을 수 없다 같은 기사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수법이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단순히 전화로 속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위장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데요? 가족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윤호가 그런 말을 하기 전부터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본 보증인의 이름 때문이었죠. 윤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가족분 중에 돈이 급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신 분이 있으시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년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위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다고 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 집을 담보로 좀 써달라고 했었어요.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사위는 그냥 잠깐 집 등기부등본만 복사해 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자 윤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그때 도장을 맡기셨나요? 아니요, 도장은 안 맡겼어요. 그냥 등기부등본만 복사해 간다고. 그럼 도장이나 서명을 할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 봤지만 그런 기억은 없었어요. 그런데 윤호가 다음에 한 말은 할머니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할머니, 이미 집 소유권도 넘어간 상태예요. 뭐라고요? 윤호는 부동산 등기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새 주인은 대한부동산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예요.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과 3억 원을 모두 잃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윤호는 할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며칠 동안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나요? 왜요? 우리 집인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서
언제든지 새 주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기단들은 보통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사기에 당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진우 좀 바꿔줘. 딸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냥 진우한테 할 말이 있어. 빨리 바꿔줘. 잠시 후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집 등기가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 제가 일시적으로 명의만 빌려서 사업 자금을 좀 곧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그럼 3억 대출은 뭐야?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을 정리해 드리려고. 할머니는 격분했습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내가 치매면 지금 이 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내온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윤호는 할머니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대한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사기 전문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인데요? 대표는 김성호라는 인물인데 이미 노인 대상 사기로 전과 3범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의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노인분들의 가족을 먼저 포섭해서 가족이 노인의 정보를 넘겨주면 이들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서 재산을 빼먹는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확실했어요. 윤호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사진들이었는데 사위가 다른 노인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위분이 할머니만 속인 게 아니에요. 최소 12명의 노인분들을 이렇게 속였어요. 사진 속의 사위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말 친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무고한 노인분들도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은 윤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뭔가 결심을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닦으며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윤호 씨, 나도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들이 노인을 바보로 보고 이렇게 우롱했으니 진짜 노인의 힘을 보여줘야죠. 내가 미끼가 될게요. 그래서 저들을 한 방에 다 잡는 거예요.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할머니. 상대방은 조직이고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던 전문가들이에요. 내가 70년을 산 게 헛된 게 아니야. 이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내가 아니라고. 할머니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윤호도 결국 작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하실 거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첫째, 집안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요. 둘째, 할머니가 더 큰 재산이 있는 척 연기하셔야 해요. 더 큰 재산이요? 네. 적금 5억이 더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확실히 움직일 거예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더 큰 이익 앞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 시작해요? 내일 사위분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날 정심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서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진우야,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미안해.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고 화도 잘 내고. 사위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있어. 혹시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재산 정리를 좀 도와줬으면 해. 어머니. 할머니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사실 숨겨둔 적금이 5억 정도 더 있거든. 은행을 여러 곳에 나눠서 넣어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리하기가 복잡해서. 전화 너머로 사위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와. 그리고 전문가도 같이 데려와. 복잡한 거 잘 모르겠어. 네,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윤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낚였네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머니. 오늘 밤에 장비를 설치하고 내일은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해요. 그날 밤 윤호는 전문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에 2개, 주방에 1개, 현관에 1개, 심지어 화장실 앞 복도에도 1개를 설치했습니다. 총 6군데였어요. 할머니, 이 카메라들은 정말 작아서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옷에도 초소형 녹음기를 달았어요. 할머니는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요?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장점이죠. 아, 그리고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절대 과하게 연기하지 마세요. 평소 모습 그대로, 다만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만 보이면 돼요. 이들은 전문가라서 부자연스러운 연기는 금방 눈치챌 거예요. 할머니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윤호야, 이들이 다 잡히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 물론이죠. 이번이 이 조직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기회예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분들이에요. 한 명은 김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박 실장이라고 했어요. 둘 다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모두 앉아 김성호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위분께서 재산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현명하신 판단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할머니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가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일단 현재 자산부터 정리해 볼까요? 집은 확인했고, 적금이 얼마나 되신다고요? 할머니는 미리 연습한 대로 연기했습니다. 5억. 아니,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은행을 여러 곳에 나눠놨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김성우와 박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표정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통장들과 도장을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저희가 전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주저하는 척하자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가족인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분들은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예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하는 척하며 방에서 통장들과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통장들은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두었어요. 김성우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서류들의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자산이 안전하게 정리돼요.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서류를 받아본 할머니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이게 뭐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그냥 재산 정리 서류예요.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라 어머님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윤호가 미리 알려준 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왜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집을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성우와 박 실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사위는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관리상 편의? 내 집을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야 하는데? 할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이 대출은 또 뭐야?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 김성우가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할머니가 서류를 찢으며 외쳤습니다. 내 재산을 훔쳐가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늙었다고 바보로 보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윤호도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김성우와 박 실장, 그리고 사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호는 태블릿을 들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대화가 모두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송부된 상태예요. 김성우가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당한 업무요? 윤호가 비웃으며 다른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12명의 다른 피해자들은 뭐로 설명하실 건가요? 화면에는 사위가 다른 노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해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똑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위는 이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미안해요. 저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렸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은 내가 했어. 그리고 나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렇게 속였잖아. 변명하지 마. 경찰이 수갑을 채우면서 설명했습니다. 김성우 씨,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박 실장 씨도 공동정범으로 체포하고요. 그리고 사위분도 공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사위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장모님, 미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딸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위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윤호는 할머니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이번 사건으로 총 15명의 피해자가 구제받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모든 재산도 완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분들의 재산이 원상복구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의 뒤에 있던 더 큰 조직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2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집과 모든 재산을 되찾았어요. 3억 원 대출도 완전히 무효 처리되었고 집 소유권도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윤호와 카페에서 만난 할머니는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윤호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나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나 같은 할머니들이 또 당하면 안 되잖아. 우리 함께 일해볼까? 노인 대상 사기를 막는 일 말이야. 윤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할머니 탐정이라니 정말 멋진데요? 70년을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 사람 보는 눈이랑 인생의 지혜 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윤호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경험과 제 기술이 합쳐지면 정말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시니어 가디언이라는 노인 보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담당하고 윤호는 기술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했어요. 첫 번째 의뢰는 금방 들어왔습니다. 역시 70대 할아버지가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였어요. 할머니와 윤호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럼요. 나이가 많다고 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6개월 후 시니어 가디언은 총 47건의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잘 살펴보시라고. 가족의 관심이 가장 큰 보호막이거든요. 딸 미영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활동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다, 미영아. 너도 속은 거야. 사람을 완전히 알기는 어려운 법이야.
사위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우와 박 실장은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년 후 정심 할머니는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할머니는 이런 소감을 말했어요. 제가 상을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 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노인 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정심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가디언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윤호는 할머니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지혜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73세에 탐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해낸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곳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정심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실화 기반의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통쾌했던 순간이나 노인 사기 예방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